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강과 급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선강의 동생이자 제2공의 둘째 딸인 문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강과 문강은 중국 역사에서 사고뭉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을 서로 비슷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강의 이야기를 했었죠. 선강 입장에서는 낯선 이웃나라로 시집을 가서 신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아버지 될 사람이 남편이 되고 남편 될 사람이 새아들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겪습니다. 선강에게는 급자가 불편한 정도를 넘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급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강은 어떨까요? 문강은 과연 어떤 일을 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희공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규와 소백, 공자 제야가 있었는데요. 규와 소백의 이야기는 춘추 전국시대의 본막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희공의 자식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서로 달랐습니다. 즉, 이복남매 관계였던 것이죠. 제희공의 자식들 중에 특히 제야와 문강이 남달리 친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남매 간의 우애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근친상간이 될지도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항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긋난 사랑은 더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강은 노환공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노나라로 떠나게 되죠. 이렇게 문강과 제야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이들의 연정은 제야가 제후가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야는 제희공의 뒤를 이어 제후가 되는데요. 그가 바로 제양공입니다. 제양공은 주나라 왕실과 혼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노나라 황공이 중개해 주려고 했죠. 그래서 노환공은 제나라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강이 자신도 동행하고 싶다고 노환공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친정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함께 제나라로 향합니다. 제양공은 노나라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부족한 것 없이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딴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한바탕 연애가 있은 후에 노환공은 자기 처소로 가서 잠을 잡니다. 그 사이에 문강은 제야를 만나 동침하게 됩니다. 끝끝내 남매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그러나 이 사실을 노환공이 눈치채게 됩니다. 노환공은 대노했지만 이곳은 노나라가 아닌 제나라였습니다.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죠. 노환공은 문강을 데리고 급히 노나라로 돌아갑니다. 우선 귀국을 한 후에 이 사건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양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환공이 이대로 돌아간다면 노나라와 원수가 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제양공은 전전긍긍하다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노환공을 암살하려고 한 것이죠. 제양공은 자기 아들인 팽생을 시켜 돌아오는 노환공을 배웅해주는 척하다가 그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팽생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의기양양하여 궁으로 돌아옵니다. 팽생은 교활한 제양공에게 이용됐다는 사실을 몰랐죠. 제양공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며 팽생을 처형합니다.
마치 자신은 이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환공이 죽지만 두 나라의 큰 마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강은 노나라와 제나라, 어디에 있기도 껄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어딜 가든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녀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작이라는 땅에 유배되어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황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춘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